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건강과 질병에 관하여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것을 각 방송마다 주제를 정하고 각 주제별로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존에 가장 직결되고 있는 항산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1차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산화가 뭐며 항산화 물질,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제, 그리고 식물 내재 영양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를 꼭 좀 체크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건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누구나 항산화제를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는 항산화제 시대인데, 항산화제가 뭔지를 알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항산화거든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산화제나 항산화 물질이나 항산화 비타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막연하게 들리는 얘기, 또 판매문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각색 없이 듣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원초적으로 좀 뜯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와 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항산화. 주제가 항산화니까 항산화. 그러면 항과 산화를 분리하는 것 같으면 산화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반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화를 방지한다. 그게 항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산화제라 하면은, 항산화를 일으키는 어떤 기능성 식품이나 약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항산화제라 하면은 항산화 기능을 일으키는 식품이나 약재를 얘기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산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항산화. 내 몸을 산화시키는 게 뭐지? 여기에서 가장 큰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떤 형태로든 산화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항산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를 방지해야 되는 거죠. 이젠 우리 생로병사를 이와 같은 식으로 풀면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겁니다.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 항산화제, 그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항산화. 그러니까 산화를 방지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몸은 뭐가 산화시키지 우리 몸을? 그건 여러분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 호흡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산소 중에 일부가 한
한 5%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비정상적인 산소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활성화된 산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소 호흡을 하는데 산소 호흡량의 5% 정도는 활성산소로 변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성산소의 역할을만 알면 되겠죠. 활성산소 역할은 뭐냐? 우리를 노화시키고 병들게 하고 물론 암도 유발시키겠죠. 그리고 우리를 죽게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 몸은 항상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산화를 우리 몸에게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항산화를 시키게 위해서 우리가 복용하는 것을 항산화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재밌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산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방금 이제 항산화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항산화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쉽게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논리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뭔 얘기냐? 여러분 항산화는 항산화 물질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용어에 대한 물질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에는 항산화 비타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 미네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항산화제도 있겠죠. 그리고 파이토케미칼, 식물 내재 영양소라는 그런 우리가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저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으면은 이제는 항산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석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으면 이해가 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항산화를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활성산소 때문이라는 거. 그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활성산소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 숨을 쉬면 5% 정도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고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쉽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활성산소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산화를 방지한다, 산화를 바른 식으로 바꾸어 준다게 환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화와 환원이라는 건 중학교 책에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방지한다는 것을 환원제라 하거든요. 산화제 반대가 환원제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산화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던 항산화제는 환원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 물질이라 하면은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항산화 물질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 물질 중에는 우리가 비타민제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별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항산화 물질 중에서 비타민제를
항산화 비타민, 또 하나 여러 가지 항산화 기능을 하는 미네랄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나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셀레니움이라는 것이 항산화 물질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물질일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아니라 미네랄 중에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네랄을 항산화 미네랄이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항산화 비타민을 뽑아가지고 약재를 만들면은 항산화제인데 항산화 비타민 제가 되겠죠. 또 항산화 물질 중에서 제가 방금 셀레늄을 얘기했으니까 셀레늄만 뽑아서 만약에 약재를 만들었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그렇겠는데 항산화 셀레늄 미네랄 제가 되겠죠. 그러나 셀레늄이라든지 미네랄 생략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항산화 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항산화 비타민과 항산화 미네랄을 같이 혼합할 수도 있겠죠. 네,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라는 말만 듣고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 몸에 필요하고 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했을 시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조금 더 쉽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항산화제는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수천 가지가. 그 중에서 이제 20세기 항산화제와 21세기 항산화제로 구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식으로 구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21세기는 선진화됐고 20세기는 선진화된 게 아니냐, 후진 항산화제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인류의 과학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찾아낸 게 1999년 이전이냐, 그리고 2000년 이후냐에 따라서 20세기 항산화제, 21세기 항산화제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은 다양하다. 수만 가지가 되는, 수천 가지가 수만 가지 이상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몰랐던 항산화제가 내일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정도는 오늘 아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합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항산화제를 엄청 보용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3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의 항산화제를 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항산화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산화를 방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우리 몸은 왜 산화를 방지해야 되지? 그러면 산화를 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활성산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노화와 질병과 암과 그리고 우리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활성산소다. 그것은 우리 호흡량의 한 5% 정도가 형성된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산화제를 먹고 있다.
그 항산화제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항산화 물질이라는 큰 범주에 속한다. 그 중에서 이제 항산화 비타민도 있고, 항산화 미네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토케미칼,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 식물 내재 영양소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지금까지 분류되지 아니하는 총체적으로 식물 안에 들어있는 인체에 가장 유용한 성분을 얘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항산화제든 21세기 항산화제든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이 정도 알아두시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앞으로 항산화제를 복용하시더라 할지라도 의미 있게 복용하실 거고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쌤조학을 시청하면서 여러분에게 건강에 질병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